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1차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번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될지가 관심인데 오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서울청사로 가보겠습니다. 에 대하여 저를 비롯하여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 공급 확대, 실소유자 보호, 투기 근절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조하에 마련했던 부동산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늘 3기 신도시 1차 사전 청약 접수를 시작함으로써 가시적이고 본격적인 주택 공급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지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며 그래서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 수급, 기대 심리, 투기 수요,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오늘 부동산 시장 상황, 부동산 정책 진행 현황, 그리고 향후 부동산 정책의 향방 및 정부 의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시장 상황 등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후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 그리고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설명드린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동산 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 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주택 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 9천 호, 서울 7만 4천 호였던 데 비하여 올해 입주 물량은 각각 46만 호, 8만 3천 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 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호 이상씩, 수도권 30만 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요 측면에서도 지난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의 세대 수가 금년 1월부터 5월간에는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 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 상황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나친 심리 요인 작동입니다. 주택 가격 전망 CSI 등 관련 심리 지표를 보면 시장 수급과는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 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 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통하여 편법적인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 편법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가 우리의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 하에서는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하여 향후 주택 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 주요 관련 지표가 보여주는 바를 말씀드린 것이며 또한 외국 사례와 국내의 전문기관들이 제기한 우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먼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이 9%에서 18%까지의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리고 실제 지금의 아파트 실질 가격,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그리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등 주택 가격의 수준과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러 국내 기관들뿐만 아니라
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미국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인 7월 22일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의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인 지표, 그리고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도 주택 공급의 확대, 그리고 대출 등 수요 관리와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첫째, 주택 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겠습니다. 기존의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 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5 내지 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소유자 이외의 부동산 대출은 최대한 억제토록 할 것입니다. 셋째,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의 조작, 허위 계약 등 불법 중개, 불법 전매와 부정 청약 등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상시, 연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LH 혁신 방안도 투기 재발 방지 체계 구축 등 핵심 대책 과제들은 8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 조직 개편안도 8월 중에 확정하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하여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더 솔선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제 국토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경찰청장께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노영욱입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요 관리와 함께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필요한 시기에 선호하는 입지에 좋은 집이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추격 매수 등 불안 심리가 진정되고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초석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 여러분께 3가지 주택 공급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수도권 180만 호, 전국 205만 호 공급 계획을 한 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3080 플러스 대책을 발표한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 6천 호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하였습니다. 시민 참여,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커지면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직주 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신속히 가시화되도록 11월부터 본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등 기발표한 공공택지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 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 호의 잔여 택지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어
8월 중에는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 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연내 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1, 2인 가구 수요가 많고 단기간에 건설이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공급 정책의 성과가 최대한 빨리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청약 시점을 조기화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6만 2천 호의 사전 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 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전 청약을 통한 시장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LH공사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플러스 도심 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매수 수요가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상 입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사전 청약 확대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일선에서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국토부 서울시 간의 정책 합의를 토대로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 입법 공조를 강화하고 공공민간 공급의 조화로운 추진 방안도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곳곳에서 추진 중인 공공, 민간의 주택 공급 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계획을 돕는 한편 사업 주체의 애로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호, 수도권 31만 호, 서울 10만 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되게 됩니다. 수도권 31만 호는 압도적인 물량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킨 바 있었던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 물량인 29만 호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앞으로 수도권의 1기 신도시 10곳 이상이 새로 건설되는 것과 같습니다.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도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동안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는 확고합니다. 앞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부 합동 브리핑 보고 오셨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발언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슈엔 직설에서 이 부분도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함께 주제 세 분부터 소개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책임연구원, 또 정동근 변호사,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보셨던 이 브리핑 내용을 간략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존에 나왔던 공급 정책, 공급 계획에 대한 의지를 강조를 했고요. 또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기 근절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주택가격 조정이 된다라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발언들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을 시키면서 집값 매수, 그러니까 집 매수에 대한 어떤 경고성 메시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일단 세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브리핑을 보셨으니까 연구님께서는 좀 어떠셨어요? 어쨌든 총체적으로 좀 가격을 좀 낮추겠다, 공급은 원활히 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한 자리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원하는 주택의 공급은 꾸준히 추진하겠다. 뭐 좋은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뭐 지금 발표된 내용에서 조금 감안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은 네.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 중에서 그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물량은 네. 뭐 언젠가는 다 될 겁니다. 네네. 되는데 다만 그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간 자체는 예. 지금 계획된 것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정도만 저희가 감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의 뭐 안정세, 뭐 하향세 같은 것도 언급이 되었는데 예, 예. 사실 지금 발표된 내용은 그와 관련된 내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과거에 네. 뭐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 주택 가격이 하락했었다 큰 폭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세간의 많은 사람들, 전문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지금의 주택 가격이 좀 높다. 적정한 값보다는 좀 거품일 수 있다. 뭐 고평가돼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사실 어떤 특정한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는 가격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거의 외환위기, 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곧 재발된다면 또 예. 생긴다면 예. 조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은 저희가 피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건 전체 사회적인 부분에서 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어쨌든 정부에서 막아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가 뭐 지금 집값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럼 저희가 일반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뭐 선택의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집값이 높으니까 집을 사지 말아야 하느냐, 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작년에 사례를 보더라도 코로나 초창기에 1년 동안 그렇게 위기감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사실 외부적인 요인이나 기타 요인들이 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뭐 추후에 뭐 10년간 뭐 50만 호, 30만 호 공급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도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주택 구입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뭐 주택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거론을 했고 오늘 브리핑에서도 또 거론을 한 상황인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또 신뢰를 갖고 있을까는 아마 국민 개개인들의 판단에 몫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 대책에서 계속 뭔가 심리를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좀 보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 일단 전체적인 발표 총평을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추상적인 원칙이나 원론적 차원에서 발언을 하셨고 뭐 구체적으로 뭐 새로운 어떤 대안이나 이슈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이나 어떤 이제 구체적 제도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 숨어 있는 상당 부분의 전제가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논의가 되고 있고 사실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의 가격까지 거품이 형성이 돼 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한 해결보다는 어떤 외세나 뭐 외세라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국제적인 거시적인 어떤 경제 환경까지 고려해서 그 여파에 의해서 우리 부동산은 다시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인데 이건 사실 정부의 노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 테이퍼링 논의하는 거하고 정부가 지금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지금이나마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해야 되나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원인을 외부에서 좀 끌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부의 발표하고 최근에 나오는 뭐 당정청 간의 내용들이 당정청 간의 정책들이 퍼즐이 안 맞는 게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그 이주열 총리도 얼마 전에 이제 이주열 총재도 네. 예, 그게 좀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껴있다고 네, 얘기했지 발언을 않습니까? 했죠. 예, 그러면서 한때 한창 논의가 되었던 공시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시가 수준의 80%또 그 이후까지 올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 지금 이번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관련해서도 시세보다 6에서 80%까지 맞추겠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시장에서 형성이 된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나 뭐 분양가를 정한다는 것은 그것이 과열되어서 거품이라고 해놓고 그 거품에다가 다시 이걸 또 맞추는 이게 사실 퍼즐이 맞지 않고 엇박자가 나요. 만약에 지금 오늘 발표한 대로 정말 그렇게 진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 그것은 거품이니까 자기들 이제 판단해서 거품을 좀 걷어내고 거기서 다시 적정 가격이나 분양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이제 핀트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첨언을 드리면 이 예. 부분도 추상과 구체 간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공공 민간 공급 간의 자유로운 조화 추진 방법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의 예를 정도는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 건축 같은 경우에 뭐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 뭐 이런 식으로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뭐 같이 이제 상호 협조적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근데 협조를 뭔가, 하겠다는데 뭐 네. 어떻게 협조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발표를 듣고는 뭐 그냥 사실 이제 임기 말년에서 어떤 하나의 어떤 뭐 수사적 레토릭 같은 발언이 아닌가. 뭐 저는 그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송 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그 홍남기 부총리 발언을 보면은 저희가 지금 시장 불안 요인으로 왜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공급도 뭐 예년에 비해서 충분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 수요 측면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도 뭐 그렇게 폭증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공급과 수요의 관계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그런 공급에 대한 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신규 공급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공급이라는 거는 다양한 공급들이 수요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그 공급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뭐 수준하고 예년하고 비슷하거나 뭐 넘어선다 뭐 그런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해왔지만 그런 물량들이 다 신규 공급이니까 그게 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공급에다가 재고된 공급들도 시장에 물량들이 나와줘야지 시장에 안정이 있는데 어느 순간 뭐 양도세 중과라든지 뭐 이런 부담감을 계속 안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공급량보다도 시장에서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느낌은 굉장히 물량이 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히 신규 공급만으로는 시장 안정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지지하는 기관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주신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90%가 넘는 분들이 고평가됐다라는 그 의견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이런 내용들 뭐 큰 폭의 가격 조정이나 뭐 측정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들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세가 굉장히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전월세 그러니까 결국은 쪽에서 불안이. 집값이 높으니까 집을 사지 말라라고 하면은 네네. 그다음 또 3기 신도시에 대한 신규 공급이 일어날 테니까 집을 사지 말라 기다려라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임대차 3법 이후로 굉장한 그 임대 시장의 불안정, 그다음에 높은 가격으로 상승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기름을 붓는 듯한 그런 발언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많은 분들의 고평가되는 가격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다라면은 사실 시장에다가 일정한 정책 변화에 대한 시그널이나 신호를 준다라면은 네.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위험에 대한 언급은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은 굉장히 적고요. 또 투기 근절을 하겠다라는 심리를 또 작동을 하면서 그 실거래가를 올리는 그런 네. 현상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투기 근절도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이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예. 그 적발된 건수가 12건인가 9건인가 뭐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이 정도를 그 적발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과연 뭐 투기 근절이 가능한지 또 실거래의 의심 사례들이 뭐 되는 건지 참 그 뭐 확실성이 좀 덜한 그런 느낌이고요. 네. 또 국토부 장관도 말씀하신 것들 내용들을 좀 한번 짚어보면은요. 지금 신규로 도심 후보지를 발굴하겠다라는 그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발굴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실행되고 있는 그 공급 물량들은 굉장히 뭐 가시화된 것도 없고 기대 미미하다는 심리들이
지금 뭐 발동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주택 가격만 올려놓고 투자 자본만 유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1인 가구 수요에 대한 그 단기간 건설이라는 것은 단기간 건설하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하공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공급이 좀 빨리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엔 그 양질의 주택들이 1인 가구들에게는 돌아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전체적인 브리핑은 뭐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었겠지만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과연 시장이 이 부분을 좀 경고성 메시지로 느꼈을까, 또 다른 시그널로 받아들였을까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공급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가 3기 신도시일 텐데 3기 신도시 가격에 대해서 뭐 분양가를 아무래도 이제 주변 시세보다 한 60에서 80% 수준까지 맞추겠다.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고, 만약에 나중에 본청약 때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물가 인상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좀 작게 가져가려고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고 계획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역시 뭐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청약 경쟁은 뭐 100대 1을 넘어설 수도 있을 정도의 아주 치열한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지금 발표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예정 지역들의 예. 예정 분양가는 이제 지역마다 좀 평가가 다릅니다. 어느 그러니까요. 지역은 확실히 지변보다 저렴하고, 저렴하고. 어떤 지역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존 주택을 매입하지 뭐하러 하느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부의 방침이 일단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가격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후에 본청약 때 확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예. 사실 사전 청약에서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안 해도 큰 페널티는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된 네네. 다음에 그 본청약에서 실제로 매입하지 않더라도 사실 큰 페널티는 없는 상황이 되죠.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되고 집을 안 사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고 해서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뭐 주어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청약에 당첨된 다음에 네. 나중에 판단은 나중에 하자. 네, 일단 그렇게- 찔러보자라는. 네, 그렇게 할 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1년, 2년 지나는 사이에 기존 주택을 매입할 여력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마음이 모르는 바뀔 수도 일이니까. 있고. 그래서 일단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네. 일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좀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경쟁률은 뭐 심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사전 청약뿐이 아니라 본래 국내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 청약은 사실상 모든 청약은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렇죠. 3기 신도시도 뭐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분양가 싸면 뭐 로또 청약, 그리고 로또 청약이라는 게 향후에 이제 집값이 또 오를 수 있는 기대감에서 로또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생각과 또 계획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결국은 이제 경쟁률이라는 거는 소위 이제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그렇죠. 소위 이제 뭐 공인중개사나 일반 시장을 통해서 매수하는 것보다 사전 청약을 하는 것이 더 훨씬 저렴하다라는 판단이 서야 뛰어들 수 청약을 할 있겠죠. 것이고 예. 청약률이 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말 정부의 말대로 80에서 60% 수준으로 분양을 한다고 하면 예. 그래도 그게 20에서 40 정도의 어떤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제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되겠네요.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심리는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돼 있고 일종의 이제 패닉 바잉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지금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사 이게 60에서 80% 정도로 분양가가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저번에 보금자리 주택 예서 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전 청약 이후에 본 청약까지 5에서 8년 정도 더 딜레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입주 시까지 무주택 이제 그 자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무주택 기간까지 최소 뭐 5년에서 그 이상 대기를 하다 보면 소위 20에서 40% 설사 저렴하게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월세 시장에서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티면서 지출한 비용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뭐 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3법 시행 이전과 이후에는 굉장히 크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소위 이제 버티다가 지쳐가지고 이거 계속 유지할 바에 차라리 기존 시장에서 매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또 이제 이제 계산을 청약을 해서 한 거를 예, 또 어떻게 가성비를 따져야 되니까. 철회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저희가 어제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금 상기신도시 홈페이지에 누적 방문자 수가 550만 명이고요. 550만 명. 예, 그리고 일평균 방문자 수가 평균 방문자 수의 5배에 이르는 115만 명입니다. 근데 이걸 보더라도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청약 열기가 뜨겁다라는 걸 저희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들이 정말 비용 편익을 엄격하게 계산을 해서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이렇게 주택을 매수를 하거나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청약 경쟁률은 역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그 비용 편익을 해서 청약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정부가 그동안 4년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식 정책을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수시로 바꾸면서 이제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데 근본 원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이제 코로나에서 4차 대유행이 이제 다시 한번 발생을 하면서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에 대한 종식되지 못하겠다는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뭐 야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후보가 나올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권에서 정권 재창출을 한다고 하면 아마 어떤 시장의 순기능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또다시 수요 억제 정책과 시장 교란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시장의 교란으로 인해서는 혼란을 확산을 되고 그 불확실성은 증대될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러면 대선 결과가 어떤 정권 창출이나 정권 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공포 지수가 극대화돼 있어요. 이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뭐 패닉 바잉 현상을 어느 정도 잠재우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는 측면을 고려를 한다면 이번 청약률은 기존 1, 2기보다 훨씬 더 상회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부터 불거지면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어서 이런 어떤 역대급 청약 경쟁률까지도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변호사님 지적해 주셨고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월세 시장이 결국 들썩이게 된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지 마냥 공급 대책만 그냥 뿌려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전월세 시장 대책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죠. 지금 특히 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게 전월세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근 들어서 전월세 가격 3법 도입 이후에 전월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들이 보면은 과거에는 서민주택들이 많이 있었던 곳들, 뭐 노도강을 비롯해서 이런 곳들의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전월세나 뭐 임대차법이 도입이 되고 나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기대를 했지만 가장 주택이 저렴한 지역들의 그 상승분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로 제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값, 전세값 같은 경우도 뭐 동년 그 7월 같은 경우 대비해서 1억 3천만 원이 서울 같은 경우는 올랐습니다. 결국은 뭐 주택을 마련을 하지 않고 정부의 말을 또 기다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런 박탈감들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지금 신규 계약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신규 계약건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걸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당에서 나오고 있죠. 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글쎄요, 조금 불안 요인이 좀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또 급격한 상승세 같은 경우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월세 시장이 과거에는 서울 시장의 불안정 시장이라고 봤다라면은 지금은 전국장으로 좀 변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월세 그 공급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장기 전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청약을 통한
실거주 요건 이런 것도 좀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대출을 받으면은 실제로 그 실입주를 해야 되는,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지금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중심 자체가 다 실거주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실거주가 많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전월세 매물이 굉장히 적은 거로 보여지고요. 네. 또 홍남기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셨던 갱신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해석을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갱신률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갱신을 했기 때문에 그 적은 비율만큼 시장에서 그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이 적은 거예요. 다 계약을 갱신했으니까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그만큼 줄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장의 안전일 때는 오히려 갱신율이 조금 더 한 10에서 한 20% 정도가 좀 줄었으면은 시장 안정에 효과가 더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굉장히 극소수 물량들만 전월세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호가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 전월세에 대한 그 공급책들이 더 나와줘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정책을 이끌어 오다 보니까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뭐 다주택자들의 역할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다주택자들의 반발 같은 것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한 좀 충돌이 있고 시장의 불안정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서울 아파트 뭐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지표도 나오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정부나 여당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정부는 뭐 초기에는 혼선이 다소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안정되고 있다라는 자기평가, 자평을 좀 내놨는데 글쎄요. 시장과 정부가 생각하는 시각이 좀 다른 건 아닌가. 그리고 앞서 뭐 갱신율이 높아졌다 말씀을 주셨는데 시장 자체가 작아지면은 뭐 갱신한 건수가 그대로 유지돼도 갱신율은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연출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가 보는 것과 시장에 보는 어떤 시각차가 여기서 또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 쪽에서 언급한 예. 뭐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사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야든지 예. 사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정확히 갱신이 되는 분들은 굳이 불만을 표출하거나 문제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계약갱신에 성공하지 못해서 신규 계약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너무 가격이 올랐다고 불평이나 뭐 불만, 뭐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뭐 당장의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혀 근거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약갱신 청구를 성공하신 분들은 2년 뒤가 되면 신규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신규 계약을 하신 분들은 2년 뒤에는 계약 갱신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은 당장 안정된 효과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2년 뒤엔 이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 쪽에서 주장하는 말씀하시는 제도가 가져온 시장의 안정 효과는 일단 단기적인 것으로 즉 그 영향이 한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가격은 전세 가격은 올랐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매물이 부족하다, 전월세 물량이 없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뭐 시장이 안정됐다, 초기 혼선에 비해서 지금은 뭐 나름대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니까 네. 그런가에 대해서 다시 반문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사실 이제 그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이 이제 전월세 신고제하고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제 3대 주요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예. 전월세 신고세보다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사실 굉장히 크게 문제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부주택 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특히 상한제하고 갱신 청구권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형성되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최적화된 가격으로 형성이 되는데 네. 그것을 어떤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눌러놓는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어떤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임차인들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과연 세입자에게 도움이 됐는가? 그리고 부동산 가격, 임대시장 가격이 안정화됐는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실패를 했다고 저는 총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5% 쓰고서 4년간 기존 임차인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4년간 시장 수준으로 맞춰 이제 받지 못했던 것을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 대폭 올리거든요. 어차피 5%밖에 못 올리니까 그렇죠. 예상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대폭 이제 올리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가격 상승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더구나 한번 세를 놓게 되면 최소 4년간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잠깐 어떤 뭐 2년간 어떤 출장을 가서 집을 비워서 이렇게 조금 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물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매물이 축소가 되고 더군다나 지금 상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제 민간에서도 공급 정책을 확대 추진을 하면서 이제 원주민의 이주에 대해서 임대 시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면서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임대 시장 가격은 더욱 더 올라갈 수밖에 상승하고 없는. 그러면서 다시 갭이 줄어들어서 갭 투자가 성행해서 역설적으로 부동산 가격까지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뭐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이제 기존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행사뿐만 아니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서도 5%나 뭐 그 상한을. 정도 수준에서 어떤 이제 그 차임 증감 청구권에서 한계 부분을 설정하자라는 이제 그러니까 신규 계약에도 적용을 하자라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자는 거죠. 그런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임대 시장에서 계획 경제를 도입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 제도는 실패할 게 명력 관화입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법적인 문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예. 결국은 이제 시장 가격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네. 임대 시장에서의 임대료는 상승을 법적인 한계 때문에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임대인이 뭘 선택하겠어요? 매물을 집을 안 거둬들이겠죠. 내놓겠죠. 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임대 시장에서 매물이 씨가 마를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역으로 전월세 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갭이 줄어서 더 이상 또 이제 그 여파로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도 악영향을 주는 뭐 이제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베를린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료 규제를 했는데 2015년에 약 8만 가구였던 임대 공급 시장에서의 공급 물량이 예. 2020년에 무려 5만 가구 정도로 40%가 그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또 사례들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도 이런 식으로 신규 임차인에까지 적용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어떤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법원이 그런 의견을 쉽게 개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번 첨언을 드리자면 현상과 현실과 이상을 좀 구분을 하고 뭐 정책을 할 때는 최소한 뭐 경제 원론이나 법학 개론 정도의 지식은 숙지를 한 다음에 이게 진짜 경제 정책이라는 게 시계의 부품처럼 굉장히 정치하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거든요. 하나 건들면 시계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숙고 후에 이런 발언을 해서 국민들에게 괜히 섣부른 시그널을 줘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는 남은 임기 동안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여당 내에서 이 임대차 3법 보완 입법을 거론했다가 좀 논란을 또 진화하느라고 진땀을 흘렸는데 대표님 사실 여당은 어쨌든 보완 입법을 하겠다는 거는 임대차 3법의 맹점을 나름대로 인식을 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정부가 갖고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자꾸 이런 언급이나 뭐 글쎄요 보완이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예. 지적을 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 저희 집에 뭐 물이 잠깐 단수가 된다라고 그러면 물을 네. 미리 받아놓거든요. 그렇죠. 뭐 임대인 같은 경우도 이런 뭐 제도 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 임대 시장의 방향을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임대인도 뭐 물을 받아놓는 것처럼 어떤 방식이나 그 물이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조금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그 언급 자체가 그런 혼란이 그 발생된 시기를 오히려 앞당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은 임기 동안 좀 마무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새로운 것을 자꾸
도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네. 게 글쎄요, 뭐 그렇게 좀 현명한 판단은 아닐 거로 그냥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뭐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발언까지도 한 상황인데 과연 시장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시장의 변화를 또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은영 연구원, 정동근 변호사,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인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